안녕하세요. 오늘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착하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사람과는 조금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다 파악하기 어려운 조용하지만 단단한 내면을 가진 이들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항상 핵심을 찌르는 간결한 화법을 구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만 힘을 싣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비록 적을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통찰이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진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간결한 언어 속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높은 자기인식과 뛰어난 감정 통제 능력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통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지혜롭게 다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감정적인 동요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흔들림 없는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이들의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은 이들이 가진 통찰력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강력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착하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단호함 때문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함은 결코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중하고 침착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 오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며 타인 또한 자신처럼 소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력을 자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뿐만 아니라 숨겨진 의도나 감정까지 파악하는 능력이 비상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표정, 심지어는 미묘한 분위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보다는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와 동기를 읽어내려 합니다.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조용히 관찰하며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관찰과 분석을 통해 이들은 사람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가는 섣부르지 않고 오히려 깊이와 정확성을 가집니다.
마치 숲을 보듯 전체를 아우르고 동시에 나무 하나하나의 특징까지 놓치지 않는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인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좌절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강인함은 이들이 통찰력을 발휘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신적 지지대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고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내면에는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은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침착함과 냉철함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며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이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들의 침착한 대응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며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냉철함은 이들을 차갑게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황을 가장 효율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는 배려심과 공감 능력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지만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감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듬지만 동시에 냉철한 판단력으로 올바른 조언을 건넬 수 있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배려심과 공감 능력은 이들이 타인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조화를 이룹니다. 여덟 번째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착한 성품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의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겉으로는 착해 보일지라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단단함을 느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자 타인에게도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능력입니다.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에 대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들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관계의 손상을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명확한 의사 표현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거절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방 또한 이들의 정중한 태도 속에서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징은 조용한 카리스마입니다. 굳이 큰 소리를 내거나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묵직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어우러져 조용한 카리스마를 형성합니다. 이들의 카리스마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통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없이도 사람들을 이끌고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이며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들은 주목받으려 애쓰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조용한 카리스마는 이들이 가진 모든 긍정적인 특징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과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속지도 않습니다. 섣부르게 나서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의 착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며 그들의 통찰은 결코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그들을 강하면서도 따뜻한 존재로 만듭니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모든 사람을 같은 거리에서 대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상대방의 말의 내용보다는 말의 방향을, 표정보다는 표정이 바뀌는 순간을 관찰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친밀감, 과한 자기 연민,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지점 등은 이들의 눈에는 작은 신호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은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보이지 않는 선은 처음부터 분명히 그어둡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차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조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들의 태도를 차갑다거나 벽이 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상처받기 전에 거리를 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용히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에는 극단적인 배신이나 요란한 후회가 비교적 드뭅니다. 이미 다가오기 전에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조용히 정해둘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이들을 늘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문제가 보여도 바로 개입하지 않고 불편함이 느껴져도 당장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조언으로 바뀌지 않고
오직 스스로 경험하는 상황으로만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순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직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고 이미 반복되는 사람에게는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움직입니다. 그 순간은 감정이 폭발할 때가 아니라 부정적인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말이 반복되고 행동이 반복되고 변명이 반복될 때 이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위치를 바꾸고 관계를 재정렬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충동이 아니라 충분한 관찰과 분석을 통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들이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이 관계가 자기 삶에 맞는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의 결단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제된 형태의 자기 보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별이나 손절 앞에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지 말해달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착하면서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순간에 입을 닫습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설명해야 할 때와 설명해도 소용없는 때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고 기회를 주었고 기다려 보았다는 것을 자기 자신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상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의 설명은 대화가 아니라 변명으로 소비된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통찰은 말로 꺼내는 순간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도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정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의 이별은 늘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이미 모든 판단이 끝나 있습니다. 착하지만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한 번 떠난 관계를 쉽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차갑다고 말하고 정이 없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이들은 떠나기 전 이미 충분히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이해했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으며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작별 인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떠난 뒤에는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좋았던 순간만 꺼내 스스로를 흔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전체를 봅니다. 좋았던 시간과 힘들었던 시간, 변하지 않았던 태도와 반복되던 장면까지 모두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깨는 일이 됩니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기준을 함부로 허물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운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롭더라도 잘못된 관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강해 보여서가 아니라 이미 약해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뒷모습은 늘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말과 태도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노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고 분노의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너진 말 한마디가 그 관계의 전부처럼 기억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을 넘지 않습니다.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자기 감정을 상대의 약점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의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감정이 순간을 통쾌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태도를 두고 왜 그렇게까지 좋게 끝내려고 해?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할 말을 마음속에서 다 끝낸 사람들입니다. 굳이 말로 남기지 않아도 자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조용하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격은 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고 많이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에서 나옵니다.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이들을 결국 더 멀리 가게 만듭니다. 착하지만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의 곁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두고 외로워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사람 복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걸러낸 것에 가깝습니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관계를 늘리기보다 관계를 정제합니다. 함께 있어도 계속 긴장해야 하는 사람, 존중 없이 편해지려는 사람, 자기 감정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싸움도 없고 큰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태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선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자기 삶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편한 사람은 스스로 멀어지고 건강한 사람만 곁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통찰력 있는 사람의 곁은 편리하지는 않지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조작이 통하지 않고 가면이 오래 유지되지 않으며 진심이 아니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자주 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말이 없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정확히 두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곁에 남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관계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낮춥니다. 말을 줄이고 공을 남에게 돌리며 앞에 나서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겸손과 자기 비하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뿐 자기의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써봤는지, 얼마나 버텨봤는지, 얼마나 많은 상황을 혼자 통과해왔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정받지 못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소평가당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드러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증명은 급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자기 기준을 지키며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들을 오해합니다. 야망이 없다고, 욕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들은 작은 인정에 흔들릴 만큼 자기 자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평가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남의 기대에 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단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이들을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있게 만듭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앞에 나서지도 않으며 굳이 이기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위기 앞에서 약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이들은 위기를 처음 겪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그 순간을 지나와 본 사람들입니다. 가능한 결과를 미리 그려보고 사람의 선택을 조용히 예측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위기가 닥치면 이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 정도의 인식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의 강함은 힘을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쓰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선택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이 순간 주변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늘 물러나 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된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판을 정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강함은 요란하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황을 끝냅니다. 착하지만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늘 앞에서 있지도 않고 주목받는 자리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삶에는 뚜렷한 특징이 생깁니다. 사람은 적지만 관계는 깊고, 말은 적지만 판단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삶을 해치지 않는 관계만 곁에 둡니다. 그래서 삶은 조용히 안정됩니다. 요란한 기쁨은 없을지라도 큰 후회도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잃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이들을 가장 멀리 데려다 줍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었고 통찰은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런 자리에 도달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를 해치지도 않으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한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착함과 통찰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겪은 사람만이 쉽게 판단하지 않고 많이 본 사람만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통찰은 소리내지 않아도 이미 당신 안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기준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착하다는 말을 늘 들어왔지만 정작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남들의 시선에 갇혀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웠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해 빠지고 남 눈치 잘 보는 사람, 이렇게 살아라 마음 편하게 산다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늘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요. 그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고 한 번 들은 소리를 몇 날 며칠 되새기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불편을 발견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끝없이 파고들며 불안을 키웁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멈출 줄 모르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잔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렁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들지요. 잠을 자려 해도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생각들이 몰려와 피곤한 몸은 누워 있어도 정신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불안을 증폭시키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은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겪는 분들이나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예민한 사람에게 이런 말은 오히려 자신을 더 탓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경이 많을까? 왜 나는 약할까? 그 생각이 또 다른 불안을 부르기 때문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잡념의 굴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얽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잃고 눈앞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착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결함도 아니지요.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섬세하게 느끼고 타인을 배려하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섬세함과 배려심이 자신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 이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던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남의 눈치에서 벗어나 자기 결정력을 키우는 법. 이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용기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 숨 쉴 공간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철학자들의 깊이 있는 통찰,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실용적인 조언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혼자 돌아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말인데 예민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붙잡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심코 요즘 좀 피곤해 보여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걱정의 표현이라 여기겠지요.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지쳐 보일 만큼 초라해졌나?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내 외모나 상태가 남에게 불편함을 줄 정도로 좋지 않은 건가? 과연 친구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한 걸까? 아니면 나를 평가한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밤새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치 작은 실 한 가닥이 거대한 거미줄이 되어 자신을 옭아매는 것처럼 말이지요.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보고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업무 개선을 위한 단순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내가 무능한가? 앞으로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다른 동료들과 비교당하는 건 아닐까? 이 한마디로 내 업무 능력이 전체적으로 의심받는 것은 아닐까?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징후인가? 끝없이 가지를 치며 불안을 키우지요. 이처럼 우리는 상대의 단순한 피드백을 자신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신호로 확장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많고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혹시 실수하거나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려 하지요. 이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습관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 대부분은 깊은 뜻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편적인 생각이나 그들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상대의 의도까지 단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키우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피곤해 보인다고 했구나. 보고서를 더 신경 쓰라 했구나. 그 사실까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추측으로 감정을 채우지 않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봄 여실직연이라 합니다. 상대의 말에 의미를 더하지 않고 현재의 사실만 바라보는 태도, 이 태도만 가져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대부분 추측과 상상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성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며칠째 마음을 붙잡히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에 내가 덧붙인 생각은 무엇인가? 과연 그 생각이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해석과 불안감의 투영인가? 그리고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은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처럼 작은 사례 속에도 우리가 불안을 줄이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착하고 예민한 마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예민한 마음은 인간 관계 속에서 자주 피로를 불러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피로는 깊어지지요.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상대는 단순히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내가 혹시 불편한 사람이 되었나? 상대가 나를 멀리하려는 건 아닐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나를 피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관계가 위태로워진 걸까? 이런 불안을 끝없이 이어갑니다. 이는 이른바 독심술의 오류나 예언자의 오류와 같은 심리적 오류에 기반한 것으로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툭 던진 짧은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요. 너는 왜 늘 그렇게 걱정이 많니? 이 말 한마디가 비난처럼 들려 가슴 깊숙이 남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스스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약점을 들킨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결국 관계 속에서 더욱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예민하고 착한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을까 두렵고 만나지 않으면 외로움이 더 깊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양가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혼자이고 싶지만 혼자이기 싫다는 이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관계의 균형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품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꼭 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바쁘면 약속을 취소할 수 있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말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잘못과 연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타인의 행동에는 수많은 원인이 존재하며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태도를 너무 깊이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전부 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불편했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 나의 본질과는 다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이 타인의 고유한 문제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에게는 공감을 잘 주지 못한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마음에는 세심하게 다가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 엄격하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흔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그 섬세함이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시선에서 착하고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통찰은 우리의 고민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함께 실천 가능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깊이 관찰해 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서 적을 키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 해석이 스스로를 가장 크게 괴롭힌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예민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자극보다 그 자극을 해석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한마디의 말이 10개의 의심으로 변하고 한 번의 시선이 100가지의 불안으로 커져버립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져 거대한 눈사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불안도 작은 생각에서 시작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 모든 일이 불안하게 보이고 마음이 평온하면 주변의 작은 소란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지요. 내면의 평화가 곧 외적인 평화로 이어진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해석의 폭이 넓고 그 폭이 곧 불안의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해석의 고리를 줄이고 사실만 보는 연습을 하면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해석을 분리하는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고 타인의 감정에 더욱 섬세하게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다만 그 힘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지요. 만약 여러분이 불안에 자주 흔들린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가 불안을 끊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민하고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철학과 불교의 지혜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예민함이 힘으로 바뀌려면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학과 불교의 사상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거리두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집착을 강조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 존재 전체와 연결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 바라보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그들의 말은 단지 그 순간의 감정 표현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거리를 잘 지켜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이 나의 정체성이나 가치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실과 해석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약속을 취소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는 생각은 해석일 뿐이지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연습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감정적으로 압도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셋째, 내 감정을 돌보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은 이해될 때 힘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를 차분히 써보거나 명상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예민한 마음을 지혜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을 모두 받아들이면 결국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필요할 땐 거절하고 힘들 땐 거리를 두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태도 말입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이는 결국 모든 것을 지킨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 없이는 진정한 타인 존중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하고 지친다면 먼저 자기 마음의 울타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울타리가 든든해야 남들의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자기 경계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명언과 통찰을 바탕으로 착하고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팁들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민한 마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통찰을 빌려 조금 더 구체적인 해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다라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불안은 사실 삶을 더 깊게 성찰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즉, 불안은 결코 약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안을 관리하지 못하면 삶의 짐이 되고 관리한다면 성찰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회피하기보다 직면하고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대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자신의 예민함을 부정하고 그것을 고치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민함은 고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자원입니다. 내가 예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특성을 잘 다루려는 태도가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수용은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물의 잘못이 아니다. 마음속 파도가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물결을 쫓아가 끝없이 요동치느냐 아니면 지켜보며 흘려보내느냐, 그 차이가 평온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감정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마음을 지혜롭게 다루려면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잡념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 습관은 불교 수행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계 선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예민한 사람은 침묵하며 속으로 사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짧게라도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투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울타리를 존중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경계를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상상 속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현실보다 상상 속 불안을 크게 키웁니다. 따라서 불안을 느낄 때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상상인가?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안은 제자리를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이 질문은 현실 감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 현실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따뜻한 조언과 정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지혜와 전략들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고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불안을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말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의 사실만 보고 해석을 줄이는 것, 그것이 불안을 절반 이상 줄이는 길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꼭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괜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처럼 사람은 각자의 성품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삶의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도 나누었습니다. 자기 경계를 세우고
내 감정을 돌보며 필요할 땐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 울타리가 단단해야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가 곧 타인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학자들의 명언이 전해주는 메시지도 같았습니다.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삶을 깊이 성찰하는 능력의 그림자라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관리하는 힘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그 파도를 쫓아가 요동치느냐, 지켜보며 흘려보내느냐가 평온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더 풍요롭게 경험하고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섬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질을 바꿀 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먼저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불안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길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은 더 큰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밤이 고요히 찾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